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순입니다. 대전시가 서구 평촌 산업단지 안에 대규모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면서 환영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미세먼지 논란까지 보태져서 시작이 순탄치 않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대전시 LNG 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뭔가 짚어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생소한 LNG 발전소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강수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대전시가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발전사와 MOU를 맺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고 토론을 이어갑니다. 2022년 완공될 대전 평촌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 신보령 화력발전 1기와 맞먹는 1000메가와트급 천연가스 발전시설이 들어섭니다. 산업단지의 4분의 1 규모로 총 사업비가 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2025년 말 완공되면 5,000기가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대전 전체 사용량의 60%에 달합니다. 관건은 발전시설에서 나올 오염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천연가스 발전시설의 초미세먼지 발생률은 석탄 화력의 6분의 1 정도라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LNG는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연료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석탄 화력과 비교해 그렇단 얘기지 오염 물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대전시가 지역 주민 반발을 우려해 진행 상황을 쉬쉬했다며 여당 시의원조차 반대하고 있어 추진 일정에 난관도 예상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쉬쉬쉬 하면서 밀실 행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개탄스러워요. 그리고 대전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발전소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에 생생토론 출연을 요청했습니다만 토론에 참석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 이런 뜻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먼저 박 박사님, 영상에서 보셨던 대전시가 의지를 밝혔습니다. LNG 발전소 건설이 대전에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LNG 발전이 대전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딘가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그 대전시하고 이번에 그 신규로 투자를 하겠다는 데가 서부발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두 기관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좀 MOU를 체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를 보면 1조 7,700억인가요? 한 1조 8천억 가까이 됩니다. 대규모 투자가 대전에 예정돼 있다. 그리고 이 투자 규모가 대전의 역대 최대 투자 유치다, 이런 평가도 대전시가 내렸습니다. 석 의원께서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이경호 사무처장과는 환경단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저는 입장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사업 추진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평상시 이제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내 이제 원전 문제도 있지만 이제 석탄 화력이 전력의 40%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석탄이 40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뭐 그 중금속이라든가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또 국내 전체 배출량의 40%를 또 차지합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을 지금 빨리 조기에 폐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하루라도 빨리 좀 특히 이제 좀 노후화된 네. 30년
30년 정도 된 것들은 또 이게 설계가 또 굉장히 배출량이 많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빠른 폐쇄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후 변화가 지속이 되고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뭐 한반도 주변에 그 대기가 정체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조금 줄이는 거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석탄을 대체를 하려면은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재생에너지가 좋겠지만 이제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향후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서는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가스복합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석탄 화력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석탄 화력 가동 주기를 좀 빨리 가져가자. 그래서 성능 개선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대전 인근 지역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훈 차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일부 찬성 입장을 주셨거든요. 저도 저 큰 흐름이나 내용에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그 중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로 가스 발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견이 없고요. 다만 대전시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급하고 그리고 지역의 민의와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대전시 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사실은 이 사업들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부발전에서 제안한 내용을 그냥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부서도 사실은 일자리 정책과에서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과나 에너지 산업과 이런 곳에서 대전시의 전체적 에너지 흐름과 에너지 정책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이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필요하고 이 가스 발전소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민의와 내용들을 모아가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금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세부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어떤 일 처리가 성급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전반적으로야 뭐 LNG 발전소 나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정 교수님, 대전시가 LNG 발전소 건립 MOU를 체결했을 때 가장 앞서서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필요 가졌습니다. 왜 그런 입장을 내셨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실까요? 예, 미세먼지가 요즘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되고 있고요. 네. 또 기후 변화가 이걸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다 국내 요인에 또 국외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되겠지만은 복잡한 문제라서 어려운데요. 사실은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유지를 해나가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걸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일단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가스 발전이 들어오더라도 청정 연료라고 지금 이름은 붙여놨습니다만은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상당한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한 질소산화물이 결국은 나중에 일정 부분이 미세먼지로 전환이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어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도심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석탄과 그럼 가까이 있는 가스 이걸 또 대전시 입장에서는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미세먼지 그리고 질소 산화물 그리고 또 앞서서 이제 원자력 발전 그리고 석광훈 전문위원께서 석탄화력보다는 뭐 굉장히 좋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열쇠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경훈 처장께서 지역 주민들 만나보셨고 또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도 만나봤는데 좀 어떤 입장을 주고받았습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설명회라든지 주민 동의 이런 절차들이 전혀 없었고 네. 그러니까 협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MOU를 통해서 그냥 바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소통이 우선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전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됐든 오염시설을 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배출하는 구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 자체가 여기 위치하는 곳이 갑천 상류 지역입니다. 굉장히 갑천 상류요? 예, 네. 그러니까 갑천에서 최상류 지역에 평촌 산업단지라고 하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입지에 대한 적합성이나 내용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갑천 상류이기 때문에 이제 발전하고 나면 사실 온배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배출이 될 텐데 네. 그 수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제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역에 산업단지가 유치됐는데 산업단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첨단 산업단지 뭐 이런 거를 주장해서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나중에 일반 산업단지로 결정이 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굴뚝산업이 아닌 그래도 좀 쾌적한 산업단지가 조성될 걸로 기대했던 주민들한테는 이런 굴뚝산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들을 보면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밝힌 뭐 기대 효과 그런 걸 좀 살펴본다면 이 지금 건설 기간이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약 45개월 걸린다. 그리고 2025년부터 약 30년 동안 가동하고 연간 뭐 한 세수가 좀 상당히 들어온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경제적인 기대 효과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텐데요. 좀 반발하는 이유 좀 먼저 짚어가고 싶은데요. 하나씩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저희 일자리 만든다고 그랬는데 뭐 건설 기간에 사실 생산되는 일자리는 사실은 좋은 네. 일자리가 아니라서 건설이 끝나고 나는 일자리가 235개예요. 그러니까 네. 200개 일자리는 그 원래 근무하던 서부발전에서 근무하시던 그 회사원들이 이주해서 이쪽에 네. 오는 거고요. 대전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자리가 35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자리 관련돼서 추진하는 정책과에서 235명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 1조 7천억을 유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저는 보이고요. 사실 이게 건설되면 이제 아까 뭐 제가 온배수 얘기도 드렸는데 지금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하고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그 양조차 파악을 못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책도 못 내놓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가스발전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여기에 충분히 더 가중치가 네. 생기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사실 네,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석광훈 전문위원께서는 이제 산자부 전력 수급 계획 활동도 하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기대 효과, 경제적 기대 효과는 있다. 그런데 좀 이 LNG 발전소가 들어서면 동네가 발전하기보다는 좀 낙후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주민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우려가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디든지 이제 새로운 산업 시설이 들어오게 네. 되면은 이제 반발이 오기 마련이고 또 특히 이제 의사 결정 과정, 입지의 결정 과정에 이제 주민들이 배제가 되면은 이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렇게 반발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를 빼고 이 가스복합 화력의 뭐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은 수도권에도 이제 분당의 열병합 발전소도 있고요. 네. 인근에는 이제 세종시에도 이제 열병합 발전이 네, 이제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나면 2013년부터 보입니다. 네. 이제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도 현재 이제 뭐 한림 기존의 중유 발전을 이제 이 수명이 다 돼서 거기를 네. 이제 가스복합 화력으로 역시 같은 이제 네. 가스복합 화력으로 건설 중이고 뭐 그밖에 뭐 울산 복합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도 최근에 이제
건설 준공이 됐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다른 이제 주변 지역에서도 가스복합 화력이 이제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은 사실은 이제 뭐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되면 좋겠지만 일단 뭐 단기적인 측면,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도시가스를 우리가 이제 LNG 화력에 대한 우려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LNG 화력 발전 이전에 이제 도시가스를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고 거기서 네. 얼마나 사실 그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시 도시가스 소비량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들어오게 될 만약에 1기가와트가 맞다고 한다면은 거의 네. 연료 소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가스 보일러가 그 연소가 좀 연소 기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히 이제 기존의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네. 낙스 배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가 약 170 ppm까지 나오고요. 네. 효율이 높은 이제 콘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나마 40%인데 문제는 그 보급률이 네. 이게 약간 비싸다 보니까 콘덴싱 보일러 보급률이 20%밖에 안 되고 네. 대부분이 일반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석 의원님, 네, 자꾸 이제 전문 분야에 들어가니까 네. 제가 못 따라갑니다. 그 박강수 의원님, 그러니까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좀 대부분 이제 그 싹 좋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시설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반발할 거라고는 대부분 예측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하고 전반적으로 반발하는 추세죠? 예, 발전소 입지를 확보하는 거는 뭐 네. 최근 들어서 진짜 점점 더 그 어려운 그 과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중 이제 많은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국가 전체로 보면 석탄 화력에 비해서는 LNG 화력이 보다 청정한 연료이긴 하지만 네. 그 지역으로 국한해서 보면 또 지역 주민한테는 그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좀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이런 그 화력 복합 화력 발전소가 들어섬으로써 지역 주민의 어떤 경제적으로 큰 그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사실은 네. 그것도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그 복합 화력을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성하면서 유치하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은 꼭 지역에 꼭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좀 혜택은 별로 없다. 다른 시설에 이런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반발하고 있고요. 경남 통영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흐름으로 가다가 또 설치가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인데요. 제주 서귀포에서는 어떻게 해서 착공까지 갔는지 좀 정영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주 도민들이 원했던 바가 사실은 LNG 발전이라기보다는 도시가스였습니다. 도시가스요? 예,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난방이나 취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었는데 제주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가스만을 위해서 LNG 터미널을 만들고 저장소를 만들고 망을 깔기가 경제성이 없는 거죠. 타당성이 없어서 그러면은 LNG 발전까지 같이 들어가면은 LNG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장소도 만들고 어떤 인프라도 까는 게 타당하겠다. 네. 그런 배경이 있어서 제주도에는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LNG 하면 사실은 곧잘 많이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LPG, LNG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우리 그 국내 전력 생산에서 LNG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 먼저 주실까요? LNG하고 LPG 구분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LNG는 그야말로 이제
가스 상태로 해서 그 자원을 채취하는 거고요. 네. LPG는 그 석유에서 그 가스화해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네.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LNG는 직접 가스를 생산하는 거고 LPG는 석유 원유에서 그 가공해서 만드는 가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태양광 설치가 좀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반발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LNG 발전까지 주민 반발이 보태지면서 대체 청정 에너지가 뭐냐? 청정 에너지의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정 에너지 기준이 뭡니까, 석 의원님? 일단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네. 또 대기오염 물질이 없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굉장히 적은 이제 설비를 일반적으로 청정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뭐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용 교수님, 자 LNG 장점, 단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NG 발전이 그야말로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청정 에너지로 가는 어떤 뭐 디딤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반발에 부딪히는 것인지 좀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문가로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석탄 대비해서 상대적인 청정성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LNG 발전 이 자체의 절대적인 배출량 자체가 얼마인지는 아마 감을 잡기가 잘 힘들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리면은 비교를 해드리면은 지금 평촌에 들어온 LNG 발전소에서 발전할 그 발전량을 하게 되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 네. 지금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 대략 한 10만 대, 휘발유 자동차로는 350만 대입니다. 네. 대전시에 있는 자가용 승용차가 55만 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양을 작다고 볼 것인가 크다고 볼 것인가 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거고요. 네. 모든 정보가 다 주어진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대전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어떤 대안으로서 내세울 만한 검토 사항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량 배출을 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 네. 그러면 서해안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 돈의 일부를 석탄 청정화에 투자를 해서 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기를 산업단지에서 가져다 쓰면 결국 발전 단가는 석탄 발전 단가 플러스 조금이 되겠죠. 네. 그렇게 싸게 전기를 쓸 수가 있고 그쪽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는 원래 다 배출하던 석탄이 LNG로 바뀜으로써 혹은 덜 배출하는 석탄으로 바뀜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서해안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청정화하거나 혹은 LNG로 전환하고 거기에 전력을 대전이 가져오는 방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하고 서해안 지역의 두 지역 다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같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네, 박강수 의원님, 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수급실장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성능을 개선을 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서는 저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동의를 하십니까? 예, 물론 그 기존 석탄 화력에 뭐 좀 투자를 해서 우리 뭐 이제 보통 리트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성능을 개선하면 뭐 오염물질 배출이 뭐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보다 청정한 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석탄 화력보다는 LNG 화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그 환경 측면에서는 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앞에서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역이 그 과거에 그러니까 석탄 화력을 하던 지역에 석탄 화력 대신 LNG 복합 화력이 들어가고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도시권이나 이런 데로 그 전력이 공급되는 네. 경우에 양쪽 그 지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정 교수님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저는 이 비교를 하실 때 좀 네.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LNG 가스복합 발전의 대기 오염 문제를 비슷한 사례와 비교를 하려면 이제 사실은 같은 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발전소는 일종의 점오염원인데요. 그럼 점오염원을 비교하려면 다른 점오염원과 비교를 하든지 연료가 비슷하든지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동차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비슷하게 환경부 기준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자료 네. 기준입니다. 어떻게 그럼 좀 제가 그러면 좀 조금 더 일관된 방식으로 비교하는 거를 좀 비교한 사례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기가와트짜리 신규 가스복합 화력이 연간 쓰는 그 LNG는 한 6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양이 이제 그 도시가스랑 비교를 하면은 그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각 가정에서도 쓰고 있는 도시가스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대전이 지난해 소비량이 이제 그 도시가스는 또 그 단위가 다른데요. 약 뭐 754만 최적미터, 그러니까 세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뭐 톤으로 환산하거나 아니면 열량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거의 그 가스복합 화력, 그러니까 1기가와트짜리 가스복합 화력에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량도 과연 그렇게 늘어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스 보일러가 지금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은 약 한 170 ppm이 나오고 콘덴싱 보일러 같이 이제 최신 설비는 이제 40 ppm까지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가스복합 화력 같은 경우는 최근 시설들을 보면은 뭐 안동 복합이라든가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것들의 실적을 보면은 7 pp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강 비교를 하면은 연료 소비량은 대전시 전체 도시가스 소비량과 비슷한데 배출량은 거의 한 2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뭐 조사를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복합 화력이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현재 도시가스 이 대전의 도시가스 소비로 인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대비해서 한 5% 정도 더 증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평촌 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 복합 발전 시설의 어떤 규모를 보면 LNG가 1000메가와트 맞죠? 1000메가와트고 연료 전지가 150메가와트고 또 2메가와트가 이제 태양광인데 현재 대전시의 에너지 자체 수급률이 한 2% 정도 되죠. 이제 대전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시설이 설치가 돼서 가동되면 대전의 에너지 자급률이 한 60% 정도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윤 교수께서는 60% 에너지 자급률을 달성하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자동차 100만 대가 내뿜는 그러한 미세먼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느낌이 확 다가오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방식인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경부가 이제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네. 자동차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한 그 배출량을 기준으로 제가 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점오염원하고 이동오염원 이렇게 볼 때도 이게 질소산화물이기 때문에 결국 대전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 전체 량이 나와서 결국 대전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양으로 비교하면은 적절할 것 같고요. 농도만으로는 사실 ppm 단위만으로는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양이라는 것은 농도에다가 나간 전체 부피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소비량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LNG 발전소 하게 되면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렸듯이 경유 자동차로는 10만 대고 휘발유 자동차로는 350만 대입니다. 그 유로 6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100만 대 이쪽 저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2부제를 또 미세먼지 심한 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LNG 발전소도 그러면은 미세먼지 심한 날은 2부제를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서교님 말씀 주시죠 먼저. 네.
네, 저는 하여튼 자동차랑 어떻게 비교를 하셨는지는 좀 나중에 세부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100만 대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일단은 굉장히 대단한 양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같은 LNG를 쓰고 있는 도시가스, 그러니까 그 가스 보일러죠. 이제 가정용이나 이미 쓰고 있는 그 가스 보일러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그리고 가스복합 화력 같은 경우는 LNG는 다른 종류의 연료와 다르게 휘발유나 이제 경유나 석탄 화력과 다르게 이제 대기 오염 물질, 질소산화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특히 대전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거리상으로는 지금 서해안에 그 석탄 화력이 뭐 예를 들면 70km 정도, 그러니까 보령 화력 10기, 태안 화력 10기, 당진 화력 10기의 석탄 화력, 이 총 3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짧게는 60km에서 길게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북서풍이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그 경기도 안성이 전국에서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제일 높은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경기도 안성은 산업시설이 거의 없는 그 지자체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당진 석탄 화력과 당진 제철소가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전에서도 대전에 실제 대기오염을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있다면 대전에 있는 시설들보다는 사실상 서해안에 있는 그 보령이라든가 태안 석탄 화력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내에서 만약에 이 가스 발전이든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면은 이게 도시가스랑 또 다른 게 뭐냐면은 그 굴뚝이 보통 높이가 석탄 화력 같은 경우는 150m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령 화력에 들어가 있는 굴뚝이 이제 150m 정도. 그 정도 되죠. 네, 그 정도고 가스복합 화력 같은 경우는 한 65m입니다. 근데 이걸 또 대기 중에 배출할 때는 굉장히 고속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한 2배, 굴뚝 높이 2배 이상 정도로 배출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박광수 의원님 좀 말씀 듣고 한번 계속 진행할까요? 이제 이 경유차는 10만 대, 그리고 휘발유는 100만 대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다라는 지금 정영훈 교수의 계속 말이 사실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LNG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비상자감 조치를 발행하면서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100만 대가 내뿜는 매연 오염물질을 이 LNG 발전소가 내뿜는다면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 데이터가 맞는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배출을 시키는 것이 LNG 발전소다, 이런 것이 전문가 그룹에서 아니면 환경부 입장에서 아니면 산자부에서 공통된 견해입니까? 그 오염물질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마다 또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해서 뭐 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부분에서 주장하기는 경유차 10만 대 정도가 아니라 한 15,000대 분량에 해당된다는 그런 또 반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분의 사실은 1 정도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옳고 그름의 그걸 따지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의 어느 어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볼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는 좀 그 판단 기준이 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대전 지역으로만 국한해서 놓고 보면 없던 그 오염 시설이 이 오염 시설을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발전소가 없던 상황에서 이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 측면에서는 뭐 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근데 이게 국가 전체로 보면 그나마 그래도 석탄 화력보다는 깨끗한 상대적으로 깨끗한 LNG 복합이 들어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또 이거를 반대하기만 또 어려운 좀 구분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상황적인 것을 좀 한번 보면은 충남 지역에서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발전사가 대전까지 와서 LNG 발전소를 짓겠다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 LNG 발전단지를 가동하겠다 이런 것도 상황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지 이 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경훈 차장님. 네, 그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LNG 발전으로 가는 거에 대한 동의는 저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폐쇄나 내용들을 좀 보면요. 지금 수명 연장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서부 수명 발전, 연장이요? 중부 발전 다 이제 그러니까 30년이 돼 가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준비하고 있지 폐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정책상으로 사실 이런 거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폐쇄를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가스 발전으로 이거 사실 가스 발전이 청정한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청정한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정 에너지를 가기 위한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인 거에 충분히 동의하고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고려할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가 정책에서 실제 어디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어디가 에너지가 많이 쓰고 실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건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60%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없었어요. 네. 그냥 서부발전에서 제안하니까 그냥 이거 하면 60% 달성되겠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자체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에너지 자립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 그중에 뭐 태양광이든 진짜 신재생 에너지는 어느 정도 하겠고 그 중간 과정인 LNG는 이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랑 또 정책이나 내용들을 교류해서 여기 대전은 이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결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실제 또 하나는 아까 대전에 국한해서 좀 고민하면 사실은 대전시에 그 특별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응과라고 하는 게 생겼지만 사실 대기오염 관리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산업단지에서 얼마큼, 총량이 얼마큼이고 차에서 얼마큼 배출되는지에 대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네. 못하고 있고 양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 발전을 하면서 뭐 질소산화물이든 2차 네.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거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미세먼지 발생이 적으면 그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가 신재생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가교 역할을 뭐 한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가스복합이 이제 연료가 상대적으로 청정한 것도 그 중요한, 그러니까 브리칭 에너지로서 중요하지만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발전량이 간헐적입니다. 네. 기후나 이제 뭐 일조량이라든가 뭐 이런 기후의 그 기상 조건에 따라서 사실은 이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이제 간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간헐성을 잡아주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매 순간 그 이 출력의 변화에 대해서 뭔가 다른 그 발전소가 출력을 높였다 낮췄다를 계속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뭐 부하 추정 운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현재도 지금 전력망은 그 매 초마다 전력 그 공급과 수요가 사실은 일치해야지 이게 정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이 순간에도 사실은 가스복합 발전이 없으면은 이 상황을 그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 수요만 변화해도 사실은 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수요는 수요대로 변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재생에너지 출력 변화가 또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간에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동성이 좋은 그 가스복합 발전이 사실상 네. 대용량 어떤 대안으로서는 이제 가스복합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양수 발전이 일부 역할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미량이지만 이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가 재생에너지 어떤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가스복합 발전이 그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브리칭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브리칭이 될 수 있다, 가교 역할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영 교수님도 이 부분 좀 동의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재생의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말씀하셨던 간헐성입니다.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태양이 내려갈 때 가스를 켜주고 해서 보완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발전량을 봤을 때 원자력하고 석탄이 다 없는 상황에서 그럼 태양광 풍력과 LNG만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고는 이 상황에서는 태양광 풍력에서 나오는 것이 한 20-30%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전체에서 60-70% 이상은 LNG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조 발전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상 보조 발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런 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게다가 이걸 보조하기 위해서 LNG 발전의 출력을 급격하게 변동을 시킵니다. 우리가 뭐 가다서다를 반복하면 연비가 나빠지듯이 결국 연료 소비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실 미세먼지 차원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발전 분야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LNG는 더 낮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그 낮은 것이 얼마만큼인지는 국민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 대수하고 비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라든지 이런 거 비교를 해본다든지 했을 때 다 비교해보고 그 정도면은 괜찮겠다 혹은 다른 대안이 있나 찾아보자 이런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 박강수 의원님, 지금 정영훈 교수 얘기는 LNG는 어떠한 그 수급의 불균형성을 대체해주는 그러한 어떤 보완제적인 에너지 성격인데 대전시의 에너지 보급률이 LNG 때문에 60%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 선후관계, 앞뒤관계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꼭 앞뒤관계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분야는 좀 판단 내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그 지역 차원에서 이 자급률 60%는 제 생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 전체로 에너지 수급 어떤 그 자급률이든지 이거는 뭐 수급 안정을 위해서 그 우리가 중요한 지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의 자급률이 높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고 낮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뭐 대전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 발전량이 적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에너지 자급률을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민분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우리 지역에 이거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기대 심리도 있겠습니다만 미세먼지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면 우리 마을은 발전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강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호 차장님은 뭐 주민들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뭐 제 얘기가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초에 사실은 일주일 정도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했잖아요. 사실 불안감 사실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4.3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걱정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가스 발전소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적은 것이지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미세먼지에 대한 가스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대전시 안에서는 전체적인 총량은 증가시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대전의 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미세먼지를 가중시키는 어떤 시설을 넣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만회하려면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미세먼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전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민들한테 이게 미세먼지가 좀 가중돼도 전국적으로나 이게 에너지 수급률이나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니까 이걸 감내해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할 것 같으면 사실은 미세먼지의 뭐 명확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이게 화력발전소가 나오면 우리는 대전시는 이런 정도까지의 대안을 확실히 마련해서 총량이나 내용들을 증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건 추진하겠다.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지자체가 할 몫은 아니라고. 네, 그리고 저는 보고 박강은 연구위원님,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이제 관련자를 많이 내셨는데 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그러한 어떤 제한이 있을 때, 제약이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미세먼지도 하나의 요인이었는지 물론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강한 그 반대 작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현재 흐름이 이제 미세먼지가 그렇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는 뭐 일관된 입장을 계속 갖고 계십니까? 아니 뭐 우리가 전원 구성을 할 때 과거에는 환경에 대한 그 고려가 적었지만 이제 점차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체계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흐름의 변화는 뭐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까지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로 잡는 데이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정영훈 교수께서는 대전시가 에너지 사업률 60% 달성하는 LNG 발전소 평촌 산업단지에 건설하면 경유차가 10만 대 배출하는 그러한 오염물질 배출한다고 하고 일부 자료에서는 아니다, 10만 대는 아니다, 15,000대 정도다 이렇게 약 7분의 1 정도의 어떤 그 데이터 근거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짚어가고요. 그리고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어떻습니까? 석탄 화력에 대한 반대 여론 그리고 과거에는 또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 이런 심리가 좀 에너지 정책을 오락가락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에너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쓰는 건데 그러면 대체 무엇을 써야 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사실 이 서해안에 있는 30기의 석탄 화력 발전 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보령 1, 2, 3, 4, 5, 6호기 태안 1, 2호기 같은 경우 굉장히 특히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소들은 이제 1996년 이전에 건설이 되는데 96년에 이제 대기환경 오염 규제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건설된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최근에 지수산화물 배출 규제가 최근에는 석탄 화력도 50ppm,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되는 것들은 그게 50ppm이 적용이 되는데 96년 이전에 건설된 것들은 140ppm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뭐 황산화물도 뭐 100ppm까지 이제 허용이 되는 발전소들입니다. 당시 기술력이 낮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무지했던 것도 있고 기술력도 낮고 이제 국내 기술력에 좀 기술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배출 규제가 일본의 예를 들면 1970년대 배출 규제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소들이 사실은 아직 30년이 안 됐지만 특히 이제 보령 3, 4, 5, 6호기, 보령 1, 2호기는 2022년에 이제 폐지될 예정인데요. 보령 3, 4, 5, 6호기는 아직 언제 폐지할지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뭐 다른 발전소들도 배기오염 물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세먼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석탄 화력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중금속 물질이 또 많이 나옵니다.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니켈 뭐 지금 손가락으로 다 세기도 다 10손가락 안에 다 채워넣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제 독성 중금속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지금 수은이고 지금 이게 우리는 아직 이 규제를 지금 규제 제도가 제대로 정비도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환경청이 이제
이 수은 배출 규제, 석탄 화력에 대한 수은 배출 규제를 하면서 이 규제제를 못 맞추면 지금 미국의 석탄 화력 발전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를 할 정도, 가동을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건설 당시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던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서 어로 활동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죠. 네네.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건설에 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석탄 화력도 안 된다고 하는데 LNG를 도시인들이 쓰니까 도시 근처에 LNG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시와 건설사 입장이거든요. 그것까지 반대하면 그러면 에너지 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이러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정 교수님 말씀 이어주시죠. 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전에서 가까운 서해안에서 지금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청정화를 하고 LNG로 바꾸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대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석탄 발전소를 청정하게 바꾸는데 필요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쪽도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대전은 그 전기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혹은 그 연료를 LNG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바꿔주고 대전에서 또 그 전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송전방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쪽 지역에서는 원래 석탄이 있던 것이 보다 청정한 저배출의 석탄으로 바뀌거나 혹은 LNG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떤 반대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나. 자, 대안으로 생각해 그러면 볼 수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사무처장은 이제 대전의 LNG 발전소 건설은 반대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정 교수와 입장이 같은데 그렇다면 충남 지역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성능 개선, 그러니까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도록 시설 개선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경호 처장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성능 개선보다는 오히려 폐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의견이 다르군요. 예, 다른 거고요. 그리고 석탄 발전소 자체가 있는 부지에 사실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저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사실 오늘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오염 같은 경우도 사실 미세먼지 얘기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 총량 규제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총량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규제를 못 하는 거예요. 수도권만 총량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량 규제를 통해서 사실은 발전소의 위치와 내용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스 발전에 투자하는 것만큼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없이 그냥 가스 발전소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자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발전이나 중부발전이나 이 발전소 회사들이 이걸 본인들이 운영하는 석탄 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든 장기간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대안으로 가스 발전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국가 정책으로 가스 발전을 육성할 거면 그런 기업에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에너지의 공급과 내용들을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어서 박 박사님께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호 사무처장 얘기로는 충남 석탄 화력 발전소 지금 그쪽도 굉장히 곤혹해 한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미세먼지 발생 문제 때문에 이제 사용 주기를 앞당겨라 이런 얘기했는데 바로 그 장소에 석탄 화력 대신 LNG 발전소를 지으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에너지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텐데 왜 바로 대전으로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석탄 화력 대신 LNG 발전소 짓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공정적으로 좀 어려운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은 잘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당초 계획으로는
이 대전 지역으로 그 LNG 복합 발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네. 태안이나 이쪽에 아마 이 발전소가 들어가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그쪽으로 발전소를 짓기 어려운 네, 반대론이 높습니다. 예. 네, 네. 주민 반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뭐 좀 네.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좀 이전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뭐 좀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예. 사실은 이제 네, 말씀. 그 발전소를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해안가 발전소 부입지가 국내 해안가 발전 부지가 사실 굉장히 많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데나 지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지을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춘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 때문도 있지만 이제 물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송전망 제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송전망이 지금 이제 석탄화력 단지 내에서 LNG를 지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부지도 부족하고요. 부지 면적도 사실 그거를 하나를 폐쇄하면서 하나를 거기 같이 짓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요. 그게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많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석탄화력을 거기에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좀 오염을 저감시키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한전 발전자 회사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예를 들면 가스복합화력이랑 비교를 하면은 오염 황산화물이라든가 네. 질소산화물 이런 거는 뭐 3배 이상 여전히 나오고요. 뭐 미세먼지도 여전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 이거 문제 여전히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연료 전환으로 드리겠습니다. 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LNG 발전소 유치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환경, 에너지라는 중요한 문제 직면에 있습니다.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은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